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플레이오프 2차전이고 오늘은 삼성이 7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2대1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삼성이 7대2로 승리했는데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정말 교과서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이번 가을 야구 내내 삼성이 이긴 경기들이 전부 다 좀 정석적인 야구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야구, 제가 맨날 얘기하는 야구의 공식들이 지켜지는데 일단 오늘도 선발 투수였던 최한태 선수가 정말 좋은 투구하고 또 4번 타자 디아즈 선수가 또 해결사 본능을 발휘를 하면서 경기를 이기는데 가장 선봉이 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늘은 그래서 승부처라고 딱 꼽을 만한 순간은 사실 안 보였습니다. 뭐 굳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큰 순간을 한 게 보자면 8회 말 문현빈 선수 병살타가 조금 흐름상에서 오늘 경기가 좀 완전히 크게 넘어가게 되는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8회 초에 1사 3루의 위기를 하나가 막았습니다. 무사 2루에서 번트 돼가지고 1사 3루로 갔고 스코어가 5대1이었는데 6대1로 도망가는 점수가 꼭 필요했는데 이제 삼성이 못 내고 하나는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1에 넉점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에 그 위기를 막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8회 말 1사 1루에서 3번 문현빈 선수 타석이에요. 그러니까 문현빈, 노시안 이렇게 중심 타선이니까 여기서 한 2점 정도만 따라갔어도, 그러니까 5대1에서 5대3 정도만 따라갔어도 9회 말에 2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장타 한 개면은 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이 도망이 계속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한 흐름으로 가기 마련인데, 여기서 문현민 선수를 4-6-3으로 처리를 하는 삼성 뭐 이호성 투수와 또 내야 수비진이었고, 또 무엇보다 좌타자의 문현민 선수가 발도 뭐 느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말하면서도 문현빈 선수의 주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바로 안 떠오르는데, 뭐 도루 개수도 이번 시즌에 그래도 17개 정도 있고 뭐 발이 느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빠른 편인 것 같은데 제 인식은 하나팬분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건 문현빈 선수를 또 병살타로 잡아낸 이루수 류지혁, 유격수 이지원 선수도 또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그 키스톤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 따라갈 수 있었던 8회 말 상황이 병살타로 끝내버린 것이 하나가 쫓아갈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를 끊어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좀 순차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라 하면 역시 선발 투수였던 최현태 선수인데, 오늘 7이닝 1실점 4피안타 1피홈런 6홈런의 4탈 3진이에요. 그러니까 홈런 한 개 1회 맞은 거 말고는 뭐 뒤에 남은 6이닝은 전혀 점수도 안 주고 이렇다 할 뭐 위기라고 할 만한 위기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쉽게 어떻게 보면은 7이닝을 끌어줬는데, 사실은 커리어 내내 과외야구만 하면 참 못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외야구도 그렇고 뭐 국가대표도 그렇고 좀 큰 경기에 약한 선수였는데 갑자기 이번 과외야구에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가을 야구만 되면은 못하던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가을 사나이가 되는 경우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선발 투수가 이렇게 된 경우는 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못하다가 잘 되는 경우는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선발 투수가 커리어 내내 못하다가 가을 야구 때 갑자기 이렇게 가을 사나이가 되는 거는 진짜 있었나 싶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한번 혹시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사실 그 시즌 때는 롯데 최원태 선수를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원태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막 그렇게 이미지가 크게 있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엔 전 롯데 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1사전 때 어떤 마음 자체를 어차피 나도 큰 욕심을 안 부리는 마인드로 가가지고 좀 잘 됐다는 얘기를 인터뷰에 남겼었는데, 근데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삼성 팬분들이 보시기엔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달라진 게 일단 보이넷이 없어진 건데, 뭐 마음의 부담을 없앤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거. 결국은 큰 경기만 되면 약한 거는 결국은 멘탈 문제인데, 이 멘탈 문제라는 게 참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내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최현태 선수가 오늘도 선발 투수로서 호투를 하면서 이번 가을 야구 두 경기에서 13이닝 2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와일드카드부터 치러가지고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와서 계속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사실 최현태 선수가 기대 이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맹활약을 한 게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오늘도 정말 4번 타자다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2루타 2개로 2타점 만들어내는 디아즈 선수였는데, 3회 초에 1대1 동점을 만드는 2타점 2루타 만들어냈고, 4회 초에는 또 5대1로 달아나는 2타점 2루타를 만들면서 9회 2점 강민호 선수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삼성이 만들어낸 첫 득점과
그리고 도망 9회 말에 홈런 9회 초 홈런 전에 마지막 점수를 디아즈 선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양가 만점의 활약이었고 오늘도 장타 2개인데 진짜 이게 4번 타자다라고 뭐 말해야 되는 것 같은 정말 맹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원태 디아즈 선수가 승리에 선봉했었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경기는 1회 말에 리베라토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한화가 1대0 리드를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초에 바로 2회 말에 바로 추가 득점 찬스가 만들어져요. 하주석의 안타, 김태환의 보이넷 그러면서 1사 1, 2루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도망을 갔으면은 오늘 경기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최재현 선수가 이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타석에 나섰는데 최재현 선수의 타구가 땅볼이 됐습니다. 먹힌 땅볼이 1루 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1루 땅볼이 1루 베이스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1루 베이스에 맞은 것이 마침 또 이루수 류지혁 선수가 내려왔는데 그 앞으로 공이 왔고 네 1루 땅볼로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루수 땅볼 아웃으로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떼굴떼굴 타구라서 최재현 선수가 처음부터 전력으로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웃이 됐는데 이게 근데 이것만 보고 왜 처음부터 안 뛰어가지고 아웃이 되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게 사실 최지현 선수의 몸 상태를 제가 정확히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팀 팬이기 때문에 엄청 세세한 것까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아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 상태가 혹시 전력 지지를 못하는 컨디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게 아쉽게 됐고 그리고 하나가 사실 운이 따랐다면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베이스 맞는 타구가 보통은 수비수가 있는 대로 가는 것보다 수비수가 없는 대로 굴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오늘은 또 이게 이루수 류지혁 선수 앞으로 딱 가버리면서 그냥 스무스한 2루 땅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운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구가 만약에 튀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안타가 됐으면은 내 안타가 됐으면은 2대 0에다가 1사 2, 3으로 이 정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행운도 따랐을 수가 있는데 그랬다면은 사실은 하나가 1사 2, 3으로 해서 한 점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3대 0 상황이니까 오늘 경기가 굉장히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가 득점 지원을 놓고 오늘 부진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와이스 선수가 안 좋아도 빠르게 승부수를 걸었겠죠. 하나 벤치에서. 왜냐면 어제 불펜을 또 많이 아꼈기 때문에 와이스 선수가 난조를 보였다면 리드를 잡고도 바로 내려가지고 또 경기를 잡는 운영을 빨리 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하나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운도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렇게 2회 말에 하나가 추가 득점할 찬스를 놓치고 나니까 삼성이 3회 초에 대거 4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바로 뒤집어 버리는데 삼성이 일단은 2대1로 역전을 하고 나서 디아즈 선수 2루타로 1사 2, 3루에서 김영웅 선수 타석이었는데 여기서 김영웅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만들었는데 사실 내야가 전진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구의 위치가 정상 수비였다면 2루 땅볼이 될 만한 코스였는데 경기가 아직 3회고 타자가 장타가 있는 김영웅 선수인데 굳이 왜 3회부터 전진 수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가 3회고 만약에 땅볼이 나와가지고 그 정상 수비에서 한 점을 줘도 3대 1이고 3회 초니까 사실 2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하나 벤치에선 최원태 선수의 오늘 공을 보고 이게 한 점보다 더 벌어지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불펜도 많이 아껴놔서 2점 정도 차이가 나도 충분히 어떤 오늘 경기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전진 수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조금 아쉽게 되었어요. 물론 뭐 이 판단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내린 최선의였겠지만 타구가 참 묘하게 그렇게 갔어요. 아무튼 그렇고 김영우 선수가 이루수 옆에 빠져나간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삼성이 4대1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김영우 선수가 와이스 선수 상대로 상대 타율이 5할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에 그 방송 중계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에 비해서 여러모로 좀 전진 수비를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지만은 뭐 김영훈 선수가 또 그거를 잘 대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전진 수비가 있을 때 아무튼 4대1로 이렇게 점수가 바로 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4회 초에 삼성이 또 바로 도망가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사 1-3루에서 4번 타자 지하 선수가 2루타를 때려내면서 우익수 오른쪽 2루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한 점을 들어왔고 근데 1루에 있던 구자욱 선수가 무리한 주루 플레이로 그 이종국 주루 코치가 막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들어가다가 이종국 코치가 약간 그 뛰어가는 길목에 서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톱이 됐고 포수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면서 그냥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아웃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뭐 보네드 플레이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겠죠. 왜냐면 일단 주루 코치가 세웠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뛰어갔고, 또 이종국 코치는 그 주자의 주로를 사실은 또 맡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뭐 1차적으로는 구자욱 선수가 그 코치의 사인을 안 본 게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종국 코치도 사실 그렇다고 주로를 맡고 있으면은 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진짜 갑분싸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보네드 플레이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6대1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5대1로 그쳤지만은 4회 말 수비에서 선발 최원태 선수가, 삼성 선발 최원태 선수가 안타를 한 개만 내주고 깔끔하게 막으면서 이런 삼성 입장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또 넘겨주지 않았고, 하나 입장에서는 또 상대방이 미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낸 분위기를 또 가져오지를 못하면서 좀 아쉽게 된 4회 초 4회 말 상황이 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회부터는 삼성도 사실은 3회에 넉점, 4회에 한 점 내고 나서 5대1이 돼서 5회 초부터 8회 초까지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8회 초에 1사 3루 찬스라는 굉장히 큰 찬스가 있었고, 이제 이때 점수를 내기 위해서 무사 1루에서 번트 내가지고 1사 3루 갖다 놓고, 또 컨택 플레이를 하면서 김성윤 선수 2루 땅 볼때 홈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플레이를 했지만은, 이루수 하주석 선수가 전진 수비와 또 깔끔한 홈 송구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홈에서 태그아웃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그 남은 8회 말 9회 말이 좀 쉽지 않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넉점 리드라는 게 사실은 또 금방 또 까먹을 수도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회 말에 결국 하나가 앞에 8회 초 1사 3루의 위기를 막아냈으니 이 도망을 못 가게 또 계속 잡고 있으니까 8회 말에 따라갔어야 돼요. 따라갔어야 되는데 일단 삼성의 우완 투수 이호성 선수가 오늘 나와가지고 또 좋은 투구로 8회 말에 잘 막아냈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사 1루의 어떤 따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문현민 선수가 이제 4-6-3 병살타를 때려내면서 하나가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좀 커 보였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9회 초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8회 말에 최은성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 득점을 하면서 2점 리드에서 석점 리드로 벌리면서 쐐기를 박았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는 9회 초에 삼성이 공격에서 강민호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5대1에서 7대1로 도망을 가면서 오늘 승리를 굳히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참 재밌죠. 이게 어제 상황하고 또 그 팀만 바뀌었지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기 양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선발 최원태 선수가 잘 던지긴 했지만 뭐 이런 전반적인 뭐 도망가고 쫓아가고 이런 흐름들이 비슷했던 것 같고, 강민호 선수의 오늘 홈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야구 최고령 홈런 기록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만 40세 2개월 1일이라는 또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강민호 선수가 벌써 만 40세가 넘었네요. 참 세월이 물 같은데, 이번 가야구의 8경기 정경기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그리고 중간에 교체도 거의 안 됐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가야구를 정경기를 풀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선발로는 다 나왔고 거의 중간에 빠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 40세를 넘은 포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강철 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이런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강민호 선수의 타고난 그런 체력과 건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7대1로 경기가 벌어지고 6점 리드 상황에서 마무리 김재현 선수가 나오는데, 이 등판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 4차전 이후에 김재현 선수가 등판을 못했죠. 그래서 휴식이 꽤 길어졌습니다. 날짜로 치면은 준 플레이오프가 이틀 쉬었고 3일, 비왔고 4일,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가 4일 쉬고 5일 만에 등판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리드가 여유가 있지만은 그 경기 감각 그리고 뭐 확실한 마무리 이런 부분에서 냈던 것 같은데, 어제 하나 마무리 김세현 선수는 석점 리드에서 올라와가지고 2점 까먹고 내려갔는데, 김재현 선수도 오늘 2점 까먹고 본인이 맞기 끝내긴 했지만은 또 판박이로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첫 타자한테 홈런 맞은 것도 똑같아요. 어제는 이지현 선수, 오늘은 노시안 선수인데, 첫 타자 노시안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또 7대2로 추격을 허용을 하고, 하주석 2루타, 허인서 2루타로 연속 2루타 내주면서 또 한 점 내주고, 이것마저 거의 똑같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성규 선수가 2루타 위에 이제 2루타성 타구를 치고 2루를 못 가긴 했지만, 이건 홈런과 장타성 타구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나온 부분이 또 똑같았는데, 참 야구가 재밌죠. 이런 데칼코마니 현상이 나오면서 약간 삼성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갑자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대3이고 1사 2루니까 경기가 다소 이 물음표 상황으로
급격히 좀 빠져드는 모양새였는데 8번 이제 8번 이도윤, 9번 이현석 선수를 김재현 선수가 더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잡아내면서 삼성의 7대3 승리를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할 만한 부분은 벤치에 남은 야수들이 있기는 했는데 뭐 다른 야수들보다는 이 선수들이 좀 더 믿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갔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넉점 리드를 2개 남은 상황에서 따라가는 건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이제 김재현 선수가 더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잘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그 주고받고 대구로 가는 삼성과 하나와 삼성이고 이번 가야구에서 삼성의 좀 특이점이 있는데 참 가야구를 정석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야구에서 삼성이 5승을 거두었어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승, 준 플레이오프에서 3승, 플레이오프에서 이번에 1승, 그래서 5승을 거뒀는데 이 5승을 하는 동안 전부 다 선발이 6이닝 이상을 무실점이나 1시점 이렇게 잘 막았고 그리고 또 4번 타자 디아즈 선수가 결정적인 타점, 그러니까 특히 장타, 홈런 2루타를 앞세워가지고 점수를 내서 이긴 경기가 대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영웅, 이재현, 김성윤, 김지창, 구자욱 선수도 활약도 굉장히 크고 잘하고 있지만 디아즈 선수가 결정적인 해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이 4위 팀으로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은 저는 가야구에서 이 정도로 선발 야구로 계속 이기는 경우를 언제 봤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야구라는 게 원래 단기전이 변수도 많고 선발이 뭐 어제 폰세 오늘 와이스 선수처럼 정규 시즌 때 엄청 잘하던 투수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더 잘하는 투수들이 지금 나오면서 선발 야구로만 가이 야구를 지금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야구의 승리 공식, 그러니까 선발의 호투, 뭐 선취점, 적절한 도망가는 점수, 뭐 에라나 병살타 최소화, 그다음에 보네트 플레이였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가이 야구에서 야구의 승리 공식을 딱딱딱 지키면서 5경기를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팀의 가장 어려운 점인 체력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고 어떤 지금까지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수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늘도 돕는 것이 딱 그 체력이 좀 어려울 때쯤에 비가 딱 내려주면서 휴식일도 되게 야무지게 잘 챙겨 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로 가게 되는데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단 선발 야구도 되고 야구의 정석이 잘 지켜지고 있고 비도 제때 잘 와주면서 4위에서 올라온 삼성이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와르륵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적절한 비 그리고 선발들이 길게 버텨주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참 대단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밑에서 올라온 팀이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은 사실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가을 야구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온 팀이 경기를 많이 치를수록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거든요. 보통 체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 안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하고 또 이동일을 하루 가지고 화요일부터 경기가 이어질 텐데 또 양팀이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폰세 와이스 그러니까 이 원투펀치가 둘 다 무너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놀라기도 했을 거고 사실 그 누구보다도 롯데 팬들이 제일 놀랐죠 오늘은.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가 오늘 4이닝 9피안타 5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사구 2개, 삼진 4개인데 그때는 와이스 선수한테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서 이 우리가 아는 와이스 선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롯데 팬이 보기에 더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와이스 선수도 저렇게 맞는 투수인데 왜 롯데는 전혀 손도 못 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삼성의 팀이 뭐 선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굉장히 좀 놀랬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3차전에 아마 류현진 선수가 나올 텐데 과연 류현진 선수가 또 앞에 폰세 와이스 선수가 부진을 했는데 그거를 또 갚아내는 또 역시 베테랑다운 또 메이저리그 경력이 많은 투수다운 선략을 보여주면서 하나 팀에 지금 좀 침체되는 선발진 자체를 좀 끌어올려주지 아니면 또 삼성이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가지고 류현진 선수마저 공략을 하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플레이오프 2차전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플레이오프 2차전 얘기를 했고요. 오늘 뭐 저는 야구를 계속 보진 않았고 그 전국체전을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전국체전만 봤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1시에 의숙도에 가서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를 보고 근데 저희 집에서 멉니다. 대중교통을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제 사직으로 돌아와서 다시 1시간 반이 걸리죠. 그래서 한 4시 정도부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육상 경기를 봤는데 육상 경기는 제가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한 번에 여러 개 경기를 동시에 해서 굉장히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400m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멀리 뛰기를 하고 있었고 장대 높이 뛰기도 끝자락이 하고 있었고 창 던지기도 하고 있고 포안 던지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또 시상식도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좀 육상 종목의 매력이 이런 건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에는 5000m 장거리 경기도 봤고 여러 가지 경기를 봤는데 아무튼 육상 경기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경기가 토요일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아쉽고 사실은 연휴 기간에 좀 붙여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는데 이게 볼 수 없는 시간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고 클라이밍 경기, 그러니까 그 산악 경기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클라이밍 경기도 잠깐 지나가다가 왔고 또 사직 체육관에서 세팍 타크로 경기를 하는데 마침 또 육상 경기를 한 6시쯤에 마무리하고 넘어가니까 준결승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분대 그 부산 최고하고 그다음에 경북의 선화 요거 네,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었고 또 서울 최고, 인천 최고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일단 부산 최고가 올라갔습니다 결승에. 그렇고 서울 인천 경기가 굉장히 명승부였습니다. 근데 세팍타크로 종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족구 비슷한 거예요. 족구 비슷한 건데 되게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었어요. 일단 뭐 여고생 선수들이라서 더 그런 게 있었겠지만 경기 자체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경기였고 또 학생 선수들이 되게 파이팅하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세팍타크로 경기를 보고 또 수영장으로 넘어가서 수구 경기를 2피리어드까지 보다가 이제 총 4피리어드 이게 항상 피리어드가 맞는지 피어리드가 맞는지 헷갈리는데 피리어드가 맞겠죠? 네, 피리어드가 맞습니다. 항상 헷갈려요. 피리어드, 피어러드, 피어리드. 네, 피리어드고 이 경기는 이제 서울하고 대전의 경기였는데 서울 팀이 기량이 뭐 사실 월등히 앞서더라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뭐 한 12대4 이 정도까지 이 피리어드까지 보고 나왔는데 수구 경기도 되게 난생 처음 봤거든요. 수구라는 거 볼 일이 잘 없으니까 근데 되게 또 흥미로웠어가지고 수구 경기는 저녁에 하거든요. 7시 한 반? 한 7시 넘어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수구 경기가 저녁에 있는데 퇴근하시고 시간 되시면은 야구장 내나 사직 체육관에 사직 수영장에서 하니까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구 경기를 우리가 볼 일도 없고 평일 저녁에 하는 거의 유일한 경기거든요. 최전 경기들 중에서. 근데 한 번쯤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영을 하면서 그런 그 구기 종목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단 물에 계속 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드리블을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머리로 공을 미는 형태로 이렇게 드리블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핸드볼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동을 뛰는 게 아니고 수영으로 하니까 사실은 물에 떠 있는 것 자체가 일인데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경기였고 역시 구기 종목이 뭐 다른 종목도 재밌지만 역시나 좀 관중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체전 후기도 이렇게 이제 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되게 저는 스포츠 관람 자체를 그냥 좋아해요. 사실 야구도 좋아하고 야구를 제일 사랑하지만 그냥 스포츠 경기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종목이든 직접 가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인데 그냥 그 스포츠 경기장 특유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설레기도 하고 낭만 있기도 하고 약간 또 파이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실 그 모든 것을 낭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낭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스포츠가 주는 그런 낭만이 분명히 너무나 있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오랜만에 하는 전국 체육 대회니까 시간 되시면 또 가서 좀 분위기도 느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은 관객이 많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떤 동료 선수들이나 관계자들 말고 진짜 시민들이 가서 박수도 쳐주고 하는 게 선수들한테 되게 또 좋은 응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그런 것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야구도 재밌게 보고
뭐 여러 가지 전국 체육대회도 열심히 보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폴리그에서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국 장수한테 이기긴 했는데 점수를 많이 내고 또 점수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사실 그 일본 독립팀한테 지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물론 이게 교육리그고 뭐 승패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롯데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혼자서 사실은 지금 1.5군 전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5군보다 위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뭐 국내 프로팀 다 완전 2군 딱 2군 전력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팀들은 사실 뭐 정확히 전력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팀인데 프로 1.5군 전력이 독립리그 연합팀한테 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의 장수팀도 세미 프로 정도인데 사실 중국 야구가 아직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수준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장수팀한테도 12대 8인가? 굉장히 힘든 경기 끝에 또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또 과외야구로 보니까 비교가 너무 돼가지고 참 창피한데 그냥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선수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걸 느끼면서 실력을 늘리는데 더 정진을 해가지고 아무튼 내년에는 진짜 우리도 이런 멋진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클로징을 좀 말을 길게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네, 오늘 정리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폴리그 디펜딩 챔피언 우리가 간다.